문세별 교수님께서 또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방금 이정미 헌법재판관님 글은 이게 압축해서 재판관님 입장에서 쓴 것이고 또 이제 문세별 교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성취 기준 해설의 함의 이렇게 했죠. 이제 그 일단 우리 조영길 불사님도 많이 설명하셨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을 2022년 12월 14일 날 수정 의결을 하고 이제 2022년 12월 22일에 교육부가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2 교육부 고시에서 성적 자기결정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제로 문세별 교수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먼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그 교육부 고시에서 성적 자기결정 관련 내용이 중학교 기술 과정, 중학교 보건, 고등학교 보건 과목에서 이렇게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고 또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성취 기준 해설을 분명하게 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보건 과목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걸 했죠. 또 특별히 이제 왜곡된 성 관련 정보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수정 의결을 기초로 해서 교육부 고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4쪽 보시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해석론의 필요성 이렇게 해서 이제 화두를 던지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가 너무 확장될 수 있고 광범위하고 불명확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학자 입장에서 또 국가교육위원회와 또 교육부가 고시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의미를 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했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종래의 의미하고 확장된 의미하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종래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된 것이 이제 간통죄 위헌 판결하고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 판결에서 처음 제시가 되었다. 간통죄에서는 아주 순수하게 간통죄에서는 순수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행위를 할지 말지 성행위 여부와 성행위를 누구가 할 것인지 성행위 상대방을 선택하는 그것이 자기 결정권이다. 자기결정권에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성적 자기결정권인데요. 헌법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 10조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 자기권이 결합된 자기결정권 또는 자기운명 결정권이라는 것이 도출되고 거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종래. 그런데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를 하면서 조금 확장된 의미로 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됐다고 해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뒷부분은 맞지만 앞부분에 이제 조금 이제 첨언을 하면서 그 부분이 성적 관을 확립하고 사생활의 영역에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됐죠.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했던 것을 우리 현행법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에 구조하는 법률 3조와 또 32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그 용어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에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괴롭힘이다, 성적 괴롭힘이다 이런 이제 있고 또 조례에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의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 교육 성교육 진흥 조례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석에서 법률 용어로까지 발전했다. 그런데 이 종래에 있던 이런 개념이 이제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실질도 이제 확장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확장되고 있냐? 이 성을 결정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 때 성의 개념에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을 할 때 성이 확장될 수 있다. 특별히 종래는 성행위 여부 및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인데 이 성행위할 때 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래의 성을 이성적 성관계에서 성행위 상대방, 성행위 여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문화적 성, 사회문화적 성에서 이제 섹슈얼리티까지 결합하게 되면 지금 이제 섹슈얼리티를 결합해가지고 성행위를 결정하게 되면 성행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된다는 거죠.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이나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 젠더와 구별되는 또 정체성, 성적 욕망, 또 실천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 정체성 또 성적 욕망 실천을 다 자기 결정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성 정체성은 또 성적 욕망을 이제 다 표현하는 방법이 꼭 이성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야. 동성애도 있을 수 있죠. 또 꼭 한 명만 표현하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또 소아상에서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그런 섹슈얼리티로 되면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잘 확립시킬 필요가 있고 교과서에서는 그것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시고요. 만약에 종래 2015년에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기로 했는데 섹슈얼리티를 삭제하지 않고 그것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했을 때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성혁명이다. 자기결정권을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을 섹슈얼리티와 결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혁명의 핵심 개념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성혁명은 종래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이성간의 성관계 또 한 명 한 명 일부 일처제에서의 성관계를 벗어나 모든 성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또 그런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섹슈얼리티와 결합된 성적 자기결정권은 전통적인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구태타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종종 성혁명을 성해방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이 성혁명은 이성과 남녀의 성관계나 일부 일처제를 소위 정상적인 가정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탈피해 가지고 이제 일부 일치가 일부 다처제로 나가기도 하고 동성 간의 결합도 나오기도 하고 또 본인의 성을 바꾸는 것, 성전환도 되고 또 혼전 성관계도 자유롭게 되고 또 자유행위, 소아성애까지 또 낙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것이 섹슈얼리티와 결합된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근데 문제는 WHO가 또 국제적 성 기준이 이렇게 섹슈얼리티를 받아들이고 이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개념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한계를 짓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성혁명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2022년 교육과정에서는 과제는 분명하게 성전환과 조기 성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성취 기준의 해석론은 성취 기준의 해설을 신중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기 보면 청소년들은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청소년들이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는 건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영역에 따라서 다 다른데 특별히 성에 있어서는 만약에 청소년들한테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의를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그런 성행위 동의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극적 의미가 적극적 의미는 이제 헌법상의 의미가 있고 소극적으로는 형법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 소극적 의미로 제한되어 회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교과서에서는 소극적 의미로 보호되는 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성적 자기결정권은 현행 법 체계에 맞아야 한다. 특별히 헌법과 교육기본법 8조, 12조, 17조 2에 맞아야 된다. 우리 이제 헌법 34조 4항에는 청소년들은 우리 국가나 또 학부모가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자고, 또 교육은 또 학생의 성을 존중해야 되고 인격에 존중되도록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또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교육기본법에 맞도록, 또 우리 방금 우리 이정미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 내용에도 보면 부모의 보호자의 보호 의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정법을 잘 준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현재 남아있는 세 번째,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서 남아있는 성혁명 관련 요소를 완전히 불식시켜야겠다. 과거 이미 2022년 교육과정 이전에 들어와 있던 성혁명 요소들을 완전히 불식시키도록 수시로 국가의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개정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